혹시 된장찌개를 이 음식과 함께 먹고 콩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분들께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느끼실 겁니다. 저 역시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쉽게 믿기 어려웠는데요. 된장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음식이고 수백 년 동안 우리 밥상에서 늘 함께 먹어온 빠질 수 없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된장은 콩으로 만들어 오랜 시간 발효시킨 음식입니다. 맛이 깊으며 많은 분들이 자주 찾게 되는 음식이죠. 예전부터 된장찌개와 밥 한 공기만 있으면 식욕이 없는 분들도 한 끼 식사가 쉽게 해결됐었는데요. 그만큼 된장은 의심하지 않고 먹어온 음식이었습니다. 된장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로 된장찌개와 함께 먹던 그 음식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조합이지만 그 식습관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정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60대 이상 많은 분들의 식사 습관과 몸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된장찌개와 함께 먹는 잘못된 식사 습관 때문에 콩팥은 조용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반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콩팥은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운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된장찌개와 어떤 음식을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서 콩팥이 서서히 망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다시 힘을 되찾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된장찌개와 함께 먹으면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위험한 음식들인데요. 우리가 당연하게 같이 먹어온 음식 중에 오히려 독이 되는 것들을 정확히 짚어드릴 겁니다. 둘째, 된장찌개와 함께 먹으면 지친 콩팥을 회복시키는 황금 조합들이죠.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노폐물 배출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어떤 음식이 왜 좋은지 원리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된장찌개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세 가지와 함께 먹으면 콩팥을 다시 살리는 최고의 황금 조합 세 가지를 전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콩팥이라는 장기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콩팥은 등 뒤쪽 허리 양옆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는 장기인데요. 크기가 어른 주먹만 하고 생긴 모양이 강낭콩을 닮았다고 해서 콩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처리하는 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루에 약 180리터에 달하는 피를 걸러냅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2리터짜리 생수병으로 약 90병 분량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피를 콩팥이 쉬지 않고 걸러내면서 쓸모없는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은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콩팥은 우리 몸속에 있는 아주 정밀한 정수기와 같은 겁니다. 수돗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처럼 콩팥도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수기 필터도 오래 쓰면 성능이 떨어지듯이 콩팥 역시 나이가 들면서 걸러내는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콩팥의 역과 능력이 100%에 가깝게 작동하지만 40대를 넘기면서부터 해마다 조금씩 기능이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60대에 접어들면 젊었을 때와 비교해서 콩팥 기능이 이미 30% 가까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콩팥이 절반 넘게 망가질 때까지도 몸에서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도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콩팥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나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을 조용한 장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계에 다다르면 그때서야 증상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상태에서 매일 먹는 식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미 역과 능력이 떨어진 콩팥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반복해서 먹으면
정수기 필터에 진흙을 계속 쏟아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필터가 결국 막혀버리는 것처럼 콩팥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가장 크게 주는 식사 장면이 바로 된장찌개를 먹을 때 함께 올라오는 반찬과 밥의 조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된장찌개와 함께 먹었을 때 콩팥의 가장 위험한 음식 세 가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밥상에 올라오는 것들이라 듣고 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첫째, 김치와 장아찌, 그리고 젓갈처럼 짠 반찬을 된장찌개와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시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된장찌개에 김치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된장찌개 한 그릇만으로도 나트륨이 약 800mg이 넘게 들어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을 훌쩍 넘기는 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배추김치 한 접시를 더하면 나트륨이 250mg 정도 추가되고 장아찌 몇 조각을 집어 먹으면 거기에 또 400mg 이상이 더해집니다. 젓갈이라도 한 숟가락 올리면 그 양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된장찌개 한 끼에 짠 반찬까지 곁들이면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인 2000mg을 단 한 끼 식사로 거의 채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트륨이 몸속에 많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이 피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자동으로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짠 음식을 먹고 나면 유독 물이 당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수분이 피 속에 많아지면 혈관 안에 압력이 올라가고 이게 바로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 안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직접적으로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이 가느다란 혈관들이 바로 피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곳인데 높은 혈압에 계속 노출되면 필터가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콩팥은 이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미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진 콩팥에게 이건 정말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한두 끼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된장찌개에 김치를 곁들이고 장아찌를 집어먹는 식사가 1년, 2년, 10년 넘게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콩팥 입장에서는 매일 쉴 틈 없이 과도한 나트륨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콩팥의 필터가 버티지 못하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조합은 어쩌면 첫 번째보다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데치지 않은 시금치를 된장찌개에 그냥 넣어서 끓이는 습관입니다. 시금치 된장찌개라고 하면 정말 익숙한 음식이죠. 많은 분들이 시금치를 된장찌개에 넣어 드시는데 이때 시금치를 따로 데치지 않고 생으로 바로 넣어서 끓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바쁜 살림에 시금치를 따로 데쳐서 물기를 짜고 그 다음에 찌개에 넣는 분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냥 씻어서 뚝뚝 잘라 넣으면 편하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습관이 콩팥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위험이 됩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고 불리는 성분이 다른 채소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수산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칼슘과 결합해서 아주 단단한 결정체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결석의 원인이 됩니다. 콩팥 결석의 약 75%가 이 수산과 칼슘이 만나서 생긴 결정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한번 데치기만 해도 이 수산의 양이 30에서 8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데치지 않고 생으로 바로 찌개에 넣으면 수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로 몸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금치는 칼륨 함량도 상당히 높은 채소입니다. 시금치 100g에 칼륨이 약 502mg이나 들어있거든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칼륨을 많이 먹어도 콩팥이 알아서 소변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이 되면 콩팥의 칼륨 배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칼륨이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혈중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온몸이 무기력해지면서 심한 경우에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된장찌개 자체에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수산과 칼륨이 가득한 생시금치까지 넣어서 끓이면 콩팥은 나트륨도 처리해야 하고 수산도 걸러내야 하고 칼륨도 배출해야 하는 삼중 부담을 한꺼번에 떠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미 지쳐있는 콩팥에게 세 가지 짐을 동시에 지우는 셈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이건 아마 가장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는 조합입니다. 셋째, 잡곡밥이나 바나나, 그리고 감자를 된장찌개와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잡곡밥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현미밥, 보리밥, 흑미밥. 이런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쩍 늘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식후에 바나나 한 개 드시거나 된장찌개 안에 감자를 넣어서 끓이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한 식사의 전형처럼 보이는 이 조합이 사실은 콩팥에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 때문입니다. 잡곡밥에 들어가는 현미나 보리, 흑미 같은 곡류는 흰쌀에 비해서 칼륨 함량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습니다. 감자 역시 칼륨이 상당히 많은 식품이고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로 아주 유명하죠. 이것들을 따로따로 먹으면 각각의 칼륨 양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들이 한 끼 식사에 동시에 올라온다는 데 있습니다. 잡곡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은 흰쌀밥보다 약 200에서 300mg 정도 더 많고 된장찌개 안에 감자까지 넣었다면 감자 한 개에서만 칼륨이 약 400mg 이상 나옵니다. 여기에 식후 디저트로 바나나 한 개를 드시면 그것만으로도 칼륨이 약 400mg이 추가됩니다. 된장찌개 국물 자체에 들어있는 칼륨까지 합치면 한 끼 식사에서 섭취하는 칼륨의 총량이 콩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콩팥이라면 칼륨이 좀 많이 들어와도 소변으로 잘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능이 떨어진 콩팥에서는 칼륨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피 속에 칼륨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고칼륨 혈증인데요. 고칼륨 혈증이 오면 초기에는 손발이 저리거나 근육이 쑤시는 정도로 나타나지만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 갑자기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기면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콩팥이 더 빨리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칼륨 과다 섭취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쯤 되면은 혹시 지금 내 콩팥은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67세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아침 저녁으로 된장찌개를 즐겨 드셨고 꼭 김치와 장아찌를 함께 드셨습니다. 밥도 늘 현미 잡곡밥이었고 된장찌개에는 감자와 시금치를 넣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믿고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이 평소와 다르게 퉁퉁 부어 있었고 소변색도 탁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더니 콩팥 기능이 정상의 40%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었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으니까요. 또 다른 어르신은 72세 여성분이셨는데요. 이분은 며느리가 챙겨주는 잡곡밥에 된장찌개를 매일 드셨고 시금치를 특히 좋아하셔서 찌개에 넉넉하게 넣어 드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다리가 자주 붓고 밤에 소변을 보러 가는 횟수가 부쩍 늘었는데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셨다가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심각하게 나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먹는 식사가 콩팥에 해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바로 그 식습관이 오히려 콩팥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콩팥이 보내는 이상, 신호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나 얼굴이 부어 있는 경우입니다. 전날 저녁에 짠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자고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통통하게 부어 있다거나 얼굴이 전체적으로 부석부석한 느낌이 든다면 이건 콩팥의 역과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속 수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기가 오후가 되면 빠졌다가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나타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 콩팥 기능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소변의 색과 양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소변색이 평소보다 유난히 진하거나 거품이 많이 생긴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팥의 필터가 손상되면 원래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면서 거품이 많아지거든요. 또한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러 가는 횟수가 두 번, 세 번 이상으로 늘었다면 이것 역시 콩팥이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저녁 때 발목이나 종아리가 붓는 경우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지도 않았는데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고 발목이 통통하게 부어오른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나트륨과 수분이 몸 밖으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 하체부터 부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으로 발목 안쪽을 꾹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바로 돌아오지 않고 한참 남아있다면 이건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한 피검사와 소변검사만 받아보시면 콩팥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절대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된장찌개를 아예 안 먹어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훌륭한 음식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유익균과 아미노산은 장 건강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된장이 아니라 된장찌개와 함께 먹는 방식과 조합이었던 겁니다. 먹는 방식만 바꿔도 콩팥에 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된장찌개를 콩팥 걱정 없이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조합들을 안전하게 바꾸는 간단한 전처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시금치를 된장찌개에 넣어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한 가지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끓는 물에 시금치를 30 최소 1분 정도 살짝 데친 다음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꼭 짜주세요. 이렇게 한번 데치기만 해도 콩팥에 부담을 주는 수산 성분이 절반 이상 빠져나갑니다. 데친 시금치를 찌개가 거의 다 끓은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영양소 손실도 줄이면서 콩팥에 가는 부담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과정 하나가 콩팥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장찌개에 감자를 넣고 싶으시다면 감자를 깍둑썰기로 잘게 자른 다음 찬물에 2시간 정도 담가두세요.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에 충분히 담가두기만 해도 칼륨의 상당 부분이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담가둔 물은 반드시 버리시고 새 물로 한번 헹군 뒤에 찌개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켜주셔도 감자의 맛은 그대로 즐기면서 콩팥에 가는 칼륨 부담은 확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잡곡밥 대신 흰쌀밥을 드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현미나 보리, 흑미 같은 잡곡에는 칼륨뿐만 아니라 인 성분도 흰쌀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니 혈액 속에 많아지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뼈가 약해지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된장찌개를 드실 때만이라도 흰쌀밥으로 바꿔 드시는 게 콩팥을 보호하는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짠 반찬을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된장찌개를 드실 때는 김치나 장아찌 젓갈 같은 짠 반찬의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한꺼번에 확 줄이기 어려우시다면 김치를 물에 살짝 헹궈서
짠맛을 빼고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된장찌개 자체에 이미 나트륨이 충분히 들어있으니까 반찬에서라도 나트륨을 줄여주는 게 콩팥이 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된장찌개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콩팥을 보호해주는 황금 조합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 조합들은 된장찌개의 맛도 더 좋게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콩팥의 부담까지 덜어주는 정말 고마운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콩팥을 생각한다면 된장찌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재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패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과정에서 만성염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콩팥의 필터가 손상될 때 거기에 염증 반응이 함께 일어나면서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데 양파의 한겸증 성분이 이 과정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양파는 칼륨 함량도 비교적 낮은 편이라 콩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된장찌개의 맛을 한층 달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 양파를 넉넉하게 넣어주시면 양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단맛 덕분에 된장의 양을 조금 줄여도 맛이 부족하지 않게 되거든요. 된장을 줄이면 나트륨도 함께 줄어드니까 콩팥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좋은 셈입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무와 양배추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와 양배추는 공통적으로 칼륨과 인 함량이 낮으면서도 콩팥에 이로운 성분을 가지고 있는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무는 예로부터 겨울철 산삼이라 불릴 만큼 영양이 뛰어난 식재료인데요. 무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된장찌개 속 영양분의 흡수를 도와주면서 콩팥의 이뇨작용도 원활하게 해줍니다. 콩팥이 소변을 만들어 노폐물을 내보내는 과정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거죠. 된장찌개에 물을 넣으면 국물 맛도 시원하고 깔끔해지기 때문에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미국 신장학회에서도 콩팥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권장하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콩팥을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해주고 풍부한 섬유소가 소화를 도와주면서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기여합니다. 무엇보다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낮아서 콩팥의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은 충분히 채워주는 아주 착한 채소입니다. 된장찌개에 양배추를 잘게 썰어서 넣으시면 국물에 은은한 단맛이 우러나오면서 감자를 넣지 않아도 든든한 한 그릇이 됩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버섯류입니다. 표고버섯이나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같은 버섯을 된장찌개에 넣으시면 콩팥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동시에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표고버섯의 풍부한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혈관이 건강해야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지고 콩팥의 역과 기능도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버섯은 고기처럼 씹는 식감이 좋으면서도 칼로리가 낮고 나트륨도 거의 없어서 된장찌개의 건더기로는 최고의 재료입니다. 된장의 구수한 맛과 버섯의 감칠맛이 만나면 정말 깊고 풍부한 맛이 나기 때문에 별다른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칼륨 수치가 이미 높으신 분들은 양송이버섯보다는 팽이버섯이나 새송이버섯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양송이버섯은 다른 버섯에 비해 칼륨이 좀 더 높은 편이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된장찌개를 드실 때 꼭 피하셔야 할 세 가지는 김치, 장아찌, 젓갈 같은 짠 반찬과 함께 먹는 것, 데치지 않은 시금치를 그대로 넣는 것, 그리고 잡곡밥이나 감자, 바나나처럼 칼륨이 높은 음식을 한꺼번에 곁들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된장찌개에 꼭 챙기셔야 할 세 가지는 한겸증 효과가 뛰어나고 단맛을 더해주는 양파 칼륨 부담 없이 영양을 채워주는 무와 양배추, 그리고 면역력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버섯류입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된장찌개가 콩팥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콩팥을 지켜주는 든든한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된장찌개를 끊으시라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 양파를 조금 더 넣고 시금치는 한번 데쳐서 넣고 밥은 흰쌀밥으로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콩팥이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상 위에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가족이 편안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변에 된장찌개를 자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콩팥을 지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실천하겠습니다. 한 줄만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